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홀딩스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온홀딩스 구독자분들께 죄송한 게 실적 영상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번 분기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636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순이익은 31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4분기 때부터 성장률이 13%, 21% 이렇게 낮게 나왔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32%까지 회복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물론 23년 4분기, 1분기 때 어떻습니까? 유럽 매장들의 리모델링이 있으면서 성장률이 갑자기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컨퍼런스콜 내용 결과 다음 분기에는 엄청난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온홀딩스가 유럽 매장의 리모델링,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엄청난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태 지역은 59밀리언에서 75밀리언까지, 그리고 북미도 370밀리언에서 396밀리언까지 성장했고요. 유럽 또한 138에서 166,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찍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리모델링이 이제 완전히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세인 부분은 358밀리언에서 389밀리언까지, 그리고 D2C도 209에서 247밀리언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또한 우리가 여태 기대했던 의류도 이번 분기에 27밀리언까지 성장하면서 의류 산업 진출로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은 485, 543, 그리고 604밀리언까지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죠. 자산 같은 경우는 2.0에서 2.1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815에서 840, 그래서 부채 비율은 78%로 여전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올해에만 약 250밀리언 이상 증가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1.5빌리언 스위스 프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벤토리도 어떻습니까? 인벤토리도 분기 매출의 약 절반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셀아웃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언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발표를 하느냐가 온홀딩스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자금으로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자사주 매입, 배당 발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는 23년 3분기부터 계속해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7밀리언, 122밀리언, 81, 103, 158. 그러나 분기당 투자하는 것은 매장을 어떻습니까? 1년에 약 20에서 25개 정도밖에 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투자 금액도 거의 분기당 14밀리언 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PS 레이쇼는 7, 그리고 PER은 153까지 올라갔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지만 성장 속도 대비 PER이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유럽 기업답지 않게 주식 보상을 굉장히 늘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ROE와 ROA는 나쁘지 않죠. 5.8%, 11.35%. 물론 그렇게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금을 많이 쌓아와서 분모가 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 ROE와 ROA를 나타내는 회사 역시 마진이 괜찮은 회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분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EPS입니다. EPS가 0.09, 저번 분기 대비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EPS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바로 순이익이 플랫하기 때문이죠. 순이익이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마진율도 좋아지고 있는데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주식 보상 금액을 그만큼 많이 늘렸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주식 보상을 이번 분기에 얼마나 했느냐? 무려 19.9밀리언이나 증가시켰습니다.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거의 70%에 달하는 주식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계상으로는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온홀딩스를 만났을 때 약 7밀리언, 약 6밀리언 이 정도에서 어떻습니까? 11.5 그리고 19.9밀리언까지 주식 보상을 늘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순이익이 정체되는 모습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 대비 임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숫자도 어떻습니까? 276, 292밀리언까지
주식의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 분기에 내부자가 엄청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8%에서 19%까지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판 만큼 자사주를 좀 매입하든지 주식 보상을 줄이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숏 비중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16.6, 15.2에서 이번 분기 6.7%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큰 세력이 숏 포지션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 온홀딩스의 인기와 성장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근에 연간 가이던스를 다시 회복했는데요. 어떻습니까? 1분기 때 2.29빌리언에서 2.26까지 떨어졌죠. 왜냐면은 달러 약세가 예상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어떻습니까? 달러가 다시 강해질 거다라고 해서 2.29빌리언까지 올리는 모습 보여줬죠.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역량은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경기에 대한 영감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경을 이겨낸 그 선수들의 어떤 스토리나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많이 제작하는 게 바로 온홀딩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선수들의 열정과 영감을 일반인들에게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홀딩스의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인지도가 20%에 도달했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했었죠. 인지도가 무려 3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다음 성장의 3대 요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의류, 리테일, 그리고 아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 어땠습니까? 85%나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아직 매출은 75밀리언 수준으로 여전히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키 마켓은 바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도 스케일을 크게 키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격히 한국의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체 유통망을 완전히 만들겠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에도 유통 라인을 완전히 갖추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 이제는 완전히 구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어떻습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 씨앗을 심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난한 국가죠. 하지만 이들의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류층을 공략하는 씨앗을 심어 놓겠다 라는 것이죠. 뉴욕은 벌써 3번째 매장을 오픈했고요. 시카고, 오스틴에는 바로 첫 매장을 오픈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장의 규모는 과거와 달리 의류 매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지금 매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은 밀란에 매장을 세웠고요. 파리에는 2번째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 있다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멜버른에 첫 매장을 오픈했고요. 중국은 이번 분기에만 5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어떻습니까? 연간 20개에서 25개의 매장을 오픈하겠다. 지금 약 5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5년 말쯤에는 뭐 한 80개, 90개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의류 분야 앞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는 캐나다, 브라질의 상황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고 남미, 북미 전역에 온홀딩스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아태 지역에서 매출의 약 12%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지금 매출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25년도에 파트너사들의 의류 사전 예약 물량을 정말로 거대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의류 분야의 성장성이 돋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떻습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원래 컨슈머 주식이 4분기 때 가장 좋아야 됐는데 저번 4분기 때 떨어졌었죠. 떨어진 이유는 유럽의 리모델링과 겹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땡스기빙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습니까? 온홀딩스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유럽도 전과 달리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 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충분히 좋을 수 있겠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분기 매출 정말 기대해 볼 만하겠죠. 자, 그래서 사장은 이번 4분기는 3분기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정말 기대해도 되겠다. 현재 우리나라 네이버 보면 뭐 요즘 갑자기 핫해졌다. 온클라우드, 온클라우드 5, 온클라우드 4, 뭐 직구 후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온클라우드가 이제는 한국에 본격적으로 광고도 하고 유통 라인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굉장히 러닝이 핫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분기 어떻습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준 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의류 분야의 매출 성장과 기대감이 극대화되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일본의 확장과 한국 6톤 분야의 세팅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 아시아 지역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유럽의 리모델링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있었는데 자동화 공장이 완성돼 가면서 본격적인 미국 확장에도 준비가 된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현재 주가는 큰 조정 없이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겠지만 성장은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배당 정책도 조만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엄청나게 변동폭이 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숏 세력들이 많이 꼈었다는 것이죠. 이번 실적 발표 때도 굉장히 변동폭이 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숏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고 스키즈가 나왔고 이번에도 똑같이 스키즈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거래량들을 좀 동반하면서 더 이상 높은 멀티플에 대한 숏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죠. 이 정도 3번 증명됐으면 이제 숏 세력들도 포기하고 나갈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큰 세력은 이미 나간 걸로 보이죠. 자,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CEO가 자신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음 분기가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잘 들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5일선을 깨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5일선 깨고 11선 깨고 21선 깨면 원칙대로 분할 익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아직 20%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지만은 블랙 프라이데이도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면 수익 실현하고 다음 분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부디 산타랠리가 지속돼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